치명적인 부작용은 피부 괴사가 온다든지 실명이 온다든지 죽는 거거든요. 그 부위가 사실 요 부위입니다. 부위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성형외과 학회에서 그 부위 필러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올 정도로 가장 위험한 부위여서.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필러 시술 왜 누구는 잘 돼서 대박이 나고 또 누구는 망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술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양이 들어가면 사실 잘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알맞지 않은 부위에 좀 많은 양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은 필러 시술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한참 많이 할 때는 명수로 따지면 뭐 한 2, 30명? 근데 이제 한 명이더라도 부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하자면 뭐 한 100부위? 이렇게 하지 않았나. 물론 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직접 제가 이제 하면서 겪어보면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필러가 정확히 뭐길래 필러라는 거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볼륨을 채워주는 의료용 물질을 뭔가 통틀어서 필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얼굴에 많이들 하고 있죠.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필러의 종류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고 칼슘 필러, 콜라겐 필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을 때 필러 녹이는 주사를 주입을 하면 그 필러들이 다 녹아 없어져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다. 가역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름이라는 거는 피부에 이제 고랑이 파여 있는 건데 필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랑을 채워줌으로써 이렇게 파여있던 고랑이 이렇게 이제 용기가 되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주름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쭈글쭈글한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그 바람 대신에 어떻게 보면 필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름에 관련된 시술이 꼭 필러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필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필러만큼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는 시술이 없거든요. 그렇게 고가의 이런 시술도 아니면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레이저 시술을 하더라도 그 레이저 시술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보름에서 한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필러는 정말 시술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거라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갔다가 병원 나오면 효과를 본 채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쌌는데 요즘은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내려가고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저렴한 가격에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평생 가는 필러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다 흡수가 돼서 녹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1, 2년 뒤에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다른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거부감이 많으신데 사실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뭐 연골이나 안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히알루론산이 이미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정말 깐깐하게 검수를 하고 사람의 신체에 주입을 할 수 있다라고 허가가 돼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무작정 주입을 하면 안 되고 조심히 잘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런 부위, 두 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코 그리고 미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양적인 이유, 또 하나는 필러의 이제 부작용 그런 이유인데 첫 번째 그 모양에서의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콧대 쪽에 사실 필러를 많이 넣는데 처음에는 되게 모양이 예뻐요. 필러를 넣었을 때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콧대가 다시 좀 낮아졌나? 라고 해서 필러를 또 맞거든요. 그러면 이 퍼진 코에다가 또 맞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코가 퍼져가지고 아바타 코처럼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예쁜 뚱뚱한 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 필러는 정말 좀 비추합니다. 그런 사례를 직접 보시기도 하셨나요? 많이 보고 있죠. 예전에 이제 필러를 맞고 코가 이렇게 뚱뚱하게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필러를 다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 실을 넣어서 좀 더 얄쌍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에 소량의 필러를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코가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소량의 필러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또 필러가 퍼지면서 모양이 좀 안 예뻐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코를 높여주는 거는 사실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수술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실을 사용해서 콧대랑 코끝을 다 올려줄 수 있거든요. 필러나 보형물이 들어가듯이 실을 삽입을 해서 콧대도 이렇게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코끝도 특히 코끝이 처진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실을 넣어서 실의 힘으로 코끝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필러에 있어서 모양적인 퍼지고 이런 부작용보다 이제 혈관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피부 괴사가 온다든지 심하면 실명이 온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은 안 생기는 거죠. 한두 번 필러나 코프팅이나 코에 변화를 주는 시술을 하는 거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데 두 번, 세 번 시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상태시면 차라리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실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간입니다. 내천자 주름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면 여기 이제 주름이 이제 깊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름 개선을 원해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간 부위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좀 위험한 부위여서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이제 학회에서 몇 년 전에 미간 부위 필러는 조심히 해라 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올 정도로 미간 부위에 필러를 해서 혈관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꽤 많거든요. 필러를 주입했는데 필러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피부 괴사가 생긴다든지 정말 드물게는 실명이 생긴다든지 괴사라는 거는 이제 피부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 몸 피부를 포함해서 우리 몸은 혈액을 공급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피가 안 통하는 순간 죽습니다. 피부도 피부로 이어지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그 피부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이걸 괴사라고 합니다. 미간 쪽에는 그런 혈관들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필러를 하는 그 부위에 혈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좀 소량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바늘하고 관이라고 하는 캐뉼라가 있는데요. 그 바늘은 이제 끝이 뾰족한데 그래서 혈관 같은 걸 찌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캐뉼라는 끝이 일반적으로 뭉툭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지나가도 혈관이 찢기지가 않고 혈관 안에 이제 필러가 주입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은 거죠. 최대한 가급적이면 캐뉼라를 쓰면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 사실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미간 주름에 필러를 대신할 다른 시술들이 있을까요? 우선 보톡스 시술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라는 게 이제 근육의 힘을 줄여주는 거니까 미간 주름을 좀 이렇게 덜 쓰시게끔 표정을 짓는 근육들을 힘을 빼줘서 표정을 잘 못 짓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름이 덜 가게 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간 주름이 되게 고민이신 분들은 보통 이마 주름도 같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수술도 많이 권유를 하는데 요즘 사실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정말 이렇게 다 절개를 해서 다 드러내서 뭔가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이 좀 발달을 하면서 조그만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통해서 박리를 하고 여기 눈썹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게 바로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서 미간 주름을 하게 하는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을 찢어줄 수 있거든요. 보톡스로 하게 되면 일시적인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거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미간에 필러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러가 사실 이제 정말 안전한 물질이긴 하지만 우리 몸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량을 주입했을 때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만 이게 양이 많아지는 경우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그런 혈관을 필러가 막았을 때 생기는 피부 괴사나 그리고 정말 드물게는 실명까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혈관 사고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사실 요 부위입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미간, 코, 팔자 이런 부위가 그런 혈관 사고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이 생기는 부위고요. 여기 옆쪽으로 갈수록 그런 사고들이 좀 더 확률이 낮은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필러를 추천하는 부위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위가 있다면 입술이 있겠어요.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입술에 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또 입꼬리가 좀 처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입술 필러를 많이 하십니다. 크게 리스크가 없으면서 간단한 시술로도 효과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 다음은 턱끝 부위. 턱이 이제 없어서 무턱으로 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좀 더 갸름해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 턱끝 필러를 추천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거의 리스크가 적으면서 되게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부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광대, 앞볼 쪽도 사실 추천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이제 동안 페이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앞광대 쪽, 앞볼 쪽에 어느 정도 조금 통통하게 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평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 앞볼 쪽에 필러만 조금 넣어줘도 되게 좀 인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부위는 옆볼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옆볼이 많이 꺼져 있고, 또 살이 좀 없으신 분들은 옆볼이 많이 꺼져 있어서 인상이 좀 부드럽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옆볼을 필러 같은 걸로 채워줌으로써 좀 더 이렇게 라인이 부드럽게 보이시고 좀 더 어려 보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볼 필러도 추천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이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필러를 잘 놓고 필러에 대가더라도 부작용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말 대가인 원장님들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캐치를 빨리 하고 빠른 처치를 통해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핵심이고요. 물론 이제 모양을 만드는 어떤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원장님들의 이런 손기술이나 센스, 이런 게 중요한데 모르잖아요. 어떤 원장님이 센스가 좋은지 손기술이 좋은지. 그래서 주변에 실제 후기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미용 어플이나 미용 그런 카페나 이런 실제 후기들을 참고하셔서 어느 병원이 좀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셔서 좀 자세히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필러도 정말 좋지만 너무 다량으로 들어갔을 시에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걸 사실 많이 봐서, 소량으로 적당한 양으로 시술을 했을 때 가장 또 예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주변에 필러를 맞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